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효봉재단 이사장 윤화진입니다. 오늘 제1회 효봉 윤기정 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신 내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좋은 기회를 제가 직접 대면으로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축하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일을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1회 효봉 윤기정 문학상 제정은 신문 보도와 홍보 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려지시겠지만은 여기서 잠깐 그 배경을 설명드린다면은 저로서는 윤기정 효봉의 그 활동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920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에 노동문학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조류 문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당시의 젊은 윤기정 효봉의 문학 작품을 기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는 그런 취지로서 문학상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1회 수상자로서 결정된 정세훈 관장 여기 시인께서는 이미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만 소년공으로서부터 실제로 노동활동에 참석했고 그 후에 문학에 관심을 두어 시문학, 노동문학에 전념했고 그 후로는 여러 가지 한국에서 노동운동 또는 비정규직 또 무고하게 해직된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노동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분으로서 그런 분을 선정해서 제1회 효봉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서 시상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문학 시상식에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안양대학에 계시는 맹문재 교수님께 시상식을 효봉재단을 대신해서 집행해 주시고 또 귀중한 효봉문학에 대한 강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을 맡아주시는 맹문재 교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좋은 내용의 강연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효봉 윤기정의 문학활동은 1920년대 일제하에서 당시에 신조류 문학운동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서 사실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을 결성하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문인들이 모여서 소위 우리가 문학사에서 알려져 있는 카프 문학활동을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윤기정 효봉은 저의 선친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고 있었고 어려서 다만 당시에 그 활동했던 상황을 본다고 그러고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 저로서는 도저히 직급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활동을 했던 일종의 한 분의 선각자로서 우리가 기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문학상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카프 문학 활동은 그 후에 일제하에서 많은 탄압을 받고 1934년, 35년에 활동했던 모든 사람이 검거되어 투옥되고 재판을 받고 절주 감옥에 1년 동안 곡고를 치렀던 분들입니다. 효봉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투옥되어 와가지고 1년 동안 옥고를 거치고 석방대 나오면서 당시에 저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만은 조용히 일제하에서의 탄압을 겪고
여러 가지 문학 활동을 중단하면서 조용히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가포 활동했던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들이 당시 1946년 내가 12살 되던 해에 모두 모여서 이북으로 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효봉 윤기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학교 3학년,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학업을 중간을 하고 서울역에 제가 배웅을 나갔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만 나에게 한 말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나는 좋은 일을 하러 가고 있다 하는 것만 네가 생각하면 된다.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떠났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효봉 문학 활동은 작품을 통해서도 본인이 어떤 이상이나 어떤 자기의 이념을 많이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을 통해서. 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효봉 문학의 그 의의는 자기 이름이나 자기 양명이나 자기 작품을 갖다가 소개하는 자기 활동 중심의 그런 문학 활동은 아니고 다만 문학의 활동 자체는 어떤 자기의 이상, 특히 노동의 가치, 노동의 의의를 전달하는 권익을 얘기하는 그거를 선양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의 수단으로서 하나의 그 문학 활동을 했던 거로 생각을 해서 전형 문학 활동에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무슨 작가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이념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후에 제가 자라면서 느끼고 그리고 같이 있던 가족을 후련히 떠나서 그 후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영혼이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고 1955년 3월 1일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런 일을 잘 몰랐을 때는 여간 서운하지 않고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자기 이념과 사상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인간이 한 사람의 작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기 이념, 자기 사상,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존경할 만한 거다. 그리고 그것은 길이 보존되고 그만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의 노동문학상이 이번 금년도에 2022년 5월 1일 노동문화재의 한 펑션 부분으로서 이게 소개되고 여기에서 시상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무척 의의 있고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문학관의 건립에 전념하고 또 노동문학제를 조직해서 이 일을 보고 있는 정세훈 시인에게 관장에게 깊은 사의를 보여하고 그 본인이 이거 노동문학관 건립에서 주장했던 노동의 의의, 노동의 가치, 그 노동에 있는 그 의미를 후손에게 또 현재 지니고 있는 여러 활동에게 널리 알려서 노동문학, 굳이 노동문학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활동을 기리고 그것을 후세에도 전하는 활동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와주신 여러분께서도 효동문학상이 앞으로 잘 진행돼 나가도록 관심을 가져가 주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동문학제가 연중행사로 매년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에 적극 관심과 참여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참석하지 못한 이 말씀을 드린 것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참석해 주신 제1회 효봉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30페이지의) 임시인데요. 저는 모든 시는 시민의 근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는 제가 올 초에 한국 작가의 사무총장이라는 데 출마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출사표 비슷하게 했던 겁니다. 시는 제가 6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34년 동안 철도노동자 생활하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시골에다가 논도 한 30마디 준비하고 내가 먹을 것 둘이 벌어먹자 하고 또 집도 하나 사서 매끄럽게 배우는 노가다를 연 사흘 동안 동영상을 만드느라 녹초가 된 아내가 옆에서 코를 득득 곤다. 지난 밤새 건져올린 붕어는 모두 배고픈 놈들이다 라는 시구가 가슴을 치는 새벽에 여전히 사오층 높이에 흔들리는 아시아 위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매끄럽게 메우는 노가다를 마치 어머니가 굵은 등을 구부리고 새끈새끈 잠들어 있어 옆에서 새 가슴으로 가난한 슬픔도 지워버리는 것을 보았다. 작업복에 배인 땀 냄새를 32년 맡으며 건넜다. 사람들 앞에 나서겠다고 제 잘난 사진들을 뒤져 한편의 그럴듯한 홍보 영상을 만드는 그녀 곁에서 제사 묻는다. 아가리에 스스로 꽂은 굵은 낚시바늘이 굶기가 아니기를 되뇌며 되새기며 모처럼 찾아온 허기를 달래려 아침상을 본다. 가난과 굶기. 두 편 하셔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유덕선입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시를 낭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제가 충남 홍성이 고향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계시고 낭송하겠습니다. 특수사업자 K. 위험한 일은 언제나 용감한 당신에게, 급하고 무거운 일은 기운센 당신에게, 어둡고 습한 일은 긍정적인 당신에게, 인원이 적은 일은 늘 헌신적인 당신에게, 지치고 막연한 일은 만사 경험자인 당신에게, 외롭고 두려운 일은 갈 곳 없는 당신에게, 해 뜨지 않는 절벽에 죽은 시계로 서 있는 당신, 빈칸의 견적서로 눈뜬 채 누워있는 특수사업자 K씨.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로 돌아가시기까지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태광실업을 해서 뭐 맨날 천연 작업하는 걸 보면서 자란 사람이라 읽겠습니다. 들판에서 새떼들 삐룩거리며 한 방향으로 날아간다. 혼자 힘겹게 날개 퍼덕이며 가는 새. 다른 무리들이 줄곧 수월해 가는데 그 흐름을 거슬러 오고 있는 새 한 마리. 점 가까워지다. 저는 몇 년 전에 폴스코프리라고 하는 기타 만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정해고돼서 기타를 만들지 못하고 기타를 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서울의 홍대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공연도는 좀 했지만 그 회식된 분위기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면서 시를 쓰게 됐습니다. 기타 노동자 아빠는 기타리스트가 아니란다. 기타리스트가 아니라서 바리케이트로 막힌 공장 철문하고 무서간 닭이 잔불 속을 서성이는 젖은 두발이 되었단다. 기타가 없으면 노동도 없고 노동이 없으면 눈앞도 없지. 엄마 그깟 다다른 비늘을 양파망에 동아 놓아하게 그새 많이 컸구나. 괭이 갈매기 이정로 고향이 울음 같다. 저단번 물리지 못하고 떠나보낸 갓나라비 울음 같다. 먼 갯벌까지 나가 조개를 캐는 할머니들 온전히 새끼를 거둔 이가 없다. 어찌알고 괭이 갈매기는 구럭을 따라가며 아기 울음소리를 흉내낼까? 그때마다 조색 원체를 밟힌다. 어민을 살리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마을 쪽으로 길잡이를 한다. 날개 속에 감춰둔 갓난아기 얼굴로 아웅아웅 깍꿍놀이도 잘한다. 말뚝도 섬마섬마 걸어나온다. 월급에서 벌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썰물에 떠내려간 바다는 저만치서 등을 돌리며 눕고 만주의 시간은 늘 그만큼만 주어지고 매장에 손님은커녕 파리도 얼씬 않는다고 가구밥 30년에 이런 경기는 처음 봤다고 공장을 닫으려니 함께 보낸 식구들이 눈에 밟히고 얘기를 듣다가 지금은 간주의 시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기다림이란 어둠에 익숙해지는 것, 기다림이란 불안에 낯익어가는 것, 빈 소주병에서 나는 소에 입을 오므려 보는 거 아니겠냐고. 문제. 불을 켰지만 아픈 길. 온몸에 바늘을 꽂으며 바다 같은 사랑의 싹을 틔운 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결단을 움켜쥐고 신앙인처럼 선택한 길. 전태일은 1970년 8월 9일 일기장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주고 가마라고 썼다. 1980년 신군부의 고문에도 사국항쟁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성의식도 1989년 7월 20일 영동 거리에서 배미리로 갱목을 끌며 광부의 길을 움켜쥐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구와 노동과 문학관 페이스북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노동문학관 관장인 정세훈 시인이 글을 올렸다. 노동문학관 뒤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고거와 같이 있다. 시인은 오심초사 비가 와서 언덕이 허물어질까봐 잔디씨를 뿌리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물도 주고 바꿨는데 그 밭 주인이 밭을 갈며 밭둑을 무너뜨리고 고향을 아래쪽으로 내서 빗물이 노동문학관 쪽으로 흐르도록 해놨단다. 그래, 빗물은 아래로 흐르고 흐르는 빗물에 떠내려가는 건 내만뿐 아니라 이만도 있겠지. 밭에 있는 흙도 떠내려오고 흙도 떠내려오고 밭에 심어놓은 씨앗도 어쩌다 떠내려오겠지. 사람 사는 거나 문학이나 농사 짓는 거나 뭐 있나.
심고 가꾸고 애 태우고 땀 흘리고 그러다 어쩌면 여기 심은 게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다고 길 가다가 뒤돌아보긴 하겠지. 못생긴 것, 덜 자란 것, 할 수는 없지만 먹기에 감사한 감자 같은 것들 주변에서 잘 받고 또 고마워하셨다니 선한 것 좋은 것 외에도 모자라고 덜 자라고 괴롭고 어려운 일도 무언가를 잘하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터. 노동문학관은 별일 없이 단단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듯하다. 조만간 들러 문학관 안에 뭘 키우고 계신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고맙습니다.